저랑 오늘 하실 주제는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플러스의 문서 프리미엄 기능하고 그리고 원본성 보고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 김포 솔도초등학교 교사 이서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교육부 터치교사단 1기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저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이고, 그리고 GG 사우스 코리아 리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실습 클래스룸, 방금 전에 이현준 선생님하고 같이 하셨던 그 클래스룸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요렇게 지금 참여 코드를 넣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하실 부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 네 가지의 라이센스 중에 에듀 플러스 그 유료 버전에 대한 프리미엄 기능을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설명 다 해주셨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좀 찝어서 좀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가장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수를 해보면.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을 우선 이해를 해볼 텐데, 얘는 구글에서 정식 공인 교육기관으로서 인증된 곳에만 지금 요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초, 중, 고, K-12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총 100TB의 저장 용량을 지금 제공해주는 라이센스이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은 뒤에 도메인이 gmail.com이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계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은 지금 요걸 말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계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크게 교육청 도메인이 붙은 교육청에서 발급해준 계정이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인가받은 학교의 자체 도메인이 이렇게 붙어있는 계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일반적인 지메일을 저희가 지금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계정은 이런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구글 계정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에듀케이션 버전이 4가지 버전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계정 중에서 에듀케이션 계정 중에서 저희가 기본 학교에서 배정받으면 학교에서 발급받으신 계정은 에듀케이션 펀더멘탈 계정이에요. 그래서 요걸 무료 계정이라고 지금 계속 논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에듀케이션 플러스 버전은 아이들 1인당 앞서 들으셨듯이 아이들 1인당 $4, 1년 라이센스가 $4고요. 그거에 대한 유료 버전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수업 과제에 방금 전 알려드렸던 실습 클래스룸에 보시면 공지 및 안내사항에 참고 자료로 이렇게 얹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 콘솔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프리미엄 기능을 쓸 때 원본성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글 문서에서의 프리미엄 기능들이 이상하다. 나는 결제를 했는데 왜 작동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관리 콘솔에 어드민 계정으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관리 콘솔을 조금 만져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관리 콘솔에 대한 설명도 강의 안에 얹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 콘솔 가이드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서 저희가 첫 번째 원본성 보고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원본성 보고서라는 것은 보시면은 이제 구글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저희가 학생한테 조사 발표에 대한 과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색을 했었을 때 외부에서 자기가 검색한 그런 정보들을, 그런 과제를 작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원본성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윤리를 더욱 쉽게 심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찾은 정보로
그리고 만든 제출한 과제를 저희가 원본성 보고서를 돌려보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게 내가 어디서 인용했는데 이거를 출처를 적지 않았다면 그거를 출처를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원본성 보고서가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 출처를 알게도 해주고요. 또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많은 퍼센트,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좀 소화하지 않고 너무 복사해서 완전히 100% 붙여넣기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자기의 과제를 한 번씩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낸 과제가 학문적 윤리에 기준하여 이 아이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소화하지 않고 이걸 그냥 여과 없이 제출하지 않았는가를 더욱 쉽게 심사할 수 있는 거죠. 일일이 검색해보지 않고도 이 원본성 보고서를 이렇게 돌리면 퍼센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기능이 원본성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본성 보고서는 구글 클래스룸하고 그리고 구글의 과제 도구라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플랫폼 솔루션이.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것은 클래스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학생은 이 원본성 보고서를 자기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돌려봄으로써 최선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가 정보를 수합해서 그걸 과제본에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원본성 보고서를 돌려보면 그 인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출처가 되어 있던 그 인용 부분이 이렇게 그 저희가 형광펜으로 마킹한 것처럼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용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인용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요. 내가 의도치 않게 표절을 하지 않았는가도 내가 이거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외부 출처를 적절히 알아내고 인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자 하면은 교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아이들한테 과제를 제출을 해줄 때 과제를 제시할 때 이게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제시하는 화면이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표절 여부 원본성 확인을 체크를 해주시고 과제를 배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과제를 제출을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원본성 보고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제출을 하기 전에 원본성 보고서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요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한 과제당 3번씩 돌려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프리미엄도 일반적인 것도 가능해요. 애들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실행 횟수는 동일합니다. 과제당 3번씩 돌려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행을 누르면 아이들이 약간 원본성 보고서 돌리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원본성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요런 밑에 아이들 과제 밑에 이렇게 원본성 보기라는 것이 버튼이 생성이 돼요. 얘를 눌러보시면 요런 화면이 뜨고요. 아이들이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애들이 자기 걸 돌려보면 이 아이들이 조사하는 것을 미처 인용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에도 이렇게 퍼센트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웹 일치 항목들을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서 몇 퍼센트가 동일한지를 알 수가 있고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기 과제에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걸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요. 교사가 이제 아이들이 낸 과제들을 얼마나 표절했는지를 알아내고 싶은데 한 학급에도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초중에서 전담 교사
또는 중등에서는 모든 교과가 전담이기 때문에 여러 학급, 저는 현재 지금 7개 학급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7개 학급의 아이들의 표절 가능성을 제가 일일이 검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튼 하나로, 그리고 제가 설정만 해놓으면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자동으로 이게 돼요. 체크를 하면. 그래서 표절 가능성을 학교 과제물을 분석하는데 굉장한 시간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수천억 개의 웹페이지와 그리고 4천만 권 이상의 도서와 비교 분석을 해줍니다. 비교를. 그런데 얘는 제가 여기 링크를 넣었는데요. 원본성 보고서는 구글에 기준합니다. 아시겠죠? 구글 검색 및 구글 도서의 액세스, 거기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줘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검색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전에 학생 화면과 동일하게 인용이 필요한 문구를 자동으로 강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외부 출처 링크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빨리 퍼센트를 저희가 발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했었을 때 과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 화면은 지금 장덕진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저한테 공유를 해주신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문구를 블럭 표시해 주시고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어느 부분에서 얘는 보이시죠? 위키백과에서 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퍼센트도 볼 수 있죠. 방금 아이들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웹 일치 퍼센트를 여기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본성 보고서에 그러면 아이들이 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글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시는데 참고로 구글의 원본성 보고서의 소유권은 교사와 학생에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도메인당으로 이렇게 관리 콘솔을 마련해 줘서 구글이 인가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 소유권은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제가 펀디멘탈 무료 버전과 그리고 프리미엄 에듀케이션 플러스 버전에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리미엄 버전에서 뭐가 다르냐 하면 기본적으로 펀디멘탈 무료 버전에서는 수업당, 그러니까 클래스룸당 수업당 교사가 원본성 보고서를 5개만 할 수 있어요. 5개에 한해서만 돌려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듀케이션 플러스 버전을 하면 제한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무제한별로 쭉 계속해서 모든 과제들을 돌려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동급생 간 비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아이들이 낸 과제를 원본성 보고서에 비교 분석했었을 때 구글에 있는 검색창에 있는 구글에 있는 도서에 있는 그런 부분과 이렇게 비교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검색을 해준다고 했는데 에듀케이션 플러스 버전은 그걸 제외하고도 우리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출하는 과제들 있죠. 그런 과제들하고도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일치성을 또 한번 요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무료 버전은 수업당 최대 5개, 에듀케이션 플러스 유료 버전에서는 교사 무제한, 그리고 같은 도메인 안에서의 다른 학생들과의 과제물과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 줍니다. 이 2개가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요 주제 2번의 원본성 보고서에 실습을 이렇게 해놨고 지금 추가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 제가 표절 여부 체크를 했죠. 표절 여부 체크를 했고 이제 과제를 배부를 해주면 지금 여기 I거든요. I가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자, 안내 보기를 눌러서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이렇게 자기의 과제를 제출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원본성 보고서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기 검증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 눌러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치하는 항목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일치하는 항목이 있을 때에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검색해 왔어요. 그 개수라든지 퍼센트를 요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눌러보면 보이시죠? 네. 제가 요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얘네가 이렇게 블록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제 거 과제로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인용 문구 어디서 내가 출처를 했는지 출처를 적어줄 수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애들이 요거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요렇게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고 나면 자,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가 제출을 했고 과제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 표절 여부 확인 중이라고 뜨고요. 이 확인이 완료됐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원본수 보고서 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넘기면서도 제가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절 여부를 확인한 화면은 제가 좀 전에 선생님들께 보여드렸고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과제 확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트별로 어떤 문구가 그 사이트에서 지금 일치하는지 여부를 봐서 아이들의 그런 다른 것들의 표절 여부를 저희가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원본성 보고서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 교사나 학생 입장에서 그 표절 여부 또는 일치 여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아이들이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본성 보고서로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사용하는 펀더멘탈 무료 버전에서는 수업당 최대 5개의 과제의 원본성 보고서를 사용 설정할 수 있으며 에듀케이션 플러스 버전을 결제를 하면 교사 수업당 무제한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와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문서에서 구글 문서에서 프리미엄 기능을 볼 건데요. 할 일 지정과 추가로 된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구글의 스마트 캔버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스마트 캔버스라는 것은 구글 문서 도구에 적용된 그런 도구인데 차세대 공동 작업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글이 최근에 만든 그런 스마트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공동 협업이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능들에 더욱 유연한 의사소통 도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글 문서에서 스마트 칩이라는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펀디멘탈 계정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용자라든지 파일 그리고 일정 지도를 여기 보시다시피 예쁜 보통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칩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링크로 하이퍼링크로 들어가요. 문서 도구 기본적인 뭐 한글이나 PPT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데 스마트 칩이라는 이런 스마트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칩으로 들어갑니다. 칩으로 들어가고 이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줘요. 네, 이렇게 드랍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드랍다운 이런 것들 해주는데 저희가
펀디멘털과 그리고 플러스 계정에서 추가로 된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일반적으로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서에 들어가서 빈 화면에서 선생님 키보드에 있는 골뱅이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추천이 돼요. 스마트 칩이. 그런데 여기 보시겠지만 일반적인 펀디멘탈 무료 버전에서는 날짜 그리고 자리 표시자 칩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고요. 유료 버전에서 누르면 좀 더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스탑워치 그리고 타이머 그리고 작업 그리고 변수, 투표 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특히 작업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할 일 추가입니다. 이해되셨죠? 작업 할당을 문서에서 할 수가 있고요. 구글에 있는 문서 할당, 문서에서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해주면 구글에 있는 구글 할 일 도구에 자동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특정 사람에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기능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마트 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작업을 할당을 해서 여기 동글동글한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 누군가의 그 할 일에 추가되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실습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프리미엄으로 스탑워치, 문서 안에 스탑워치를 넣을 수도 있고 동쪽 구동하게요. 타이머 기능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투표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투표칩은 뭐냐면 저희가 카카오톡에 이제 반응하시죠. 반응. 그래서 어떤 글을 올리고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저희가 해주고 반응을 카운팅 되잖아요. 그리고 카운팅 되고 마우스, 그러니까 살짝 거기를 눌러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투표칩이거든요. 이게 문서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프리미엄 기능에서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클래스룸에다가 요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제가 여기 문서 프리미엄 할 일 기능이라고 할 일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열람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열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열람을 좀 눌러주세요. 우선은 제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드리려고 보기 권한만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보기 권한만 드렸어요. 자, 보기 권한만 드렸고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잠시만요, 선생님. 자, 여기 보기 권한을, 요렇게 지금 두 명이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잘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게 스마트 칩으로 일반적인 계정을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골뱅이 표시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용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지금 일반 대본 계정이니까 일반을 한번 더 넣을게요. 일반. 해서 일반대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어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계정을 집어넣으면 하이퍼링크처럼 파랗게 변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스마트 칩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모든 있는 거고 이렇게 명함처럼 복사도 가능하고 이 사람하고 개인 명함처럼 이 사람과 개인 채팅이라든지 화상 채팅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도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반응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반응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얹으시면 누가 나랑 솔토초 일반 교사 대모님이 둘 다 체크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투표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제가 골뱅이 표시를 넣어보고요. 잘 보시면 투표칩 있잖아요. 투표칩 이렇게 얹어보면 엄지척하고 하트는 기본 구성이고요. 여기도 지금 플러스 버전 이 세 가지는 기본 구성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윈도우 점을 눌렀을 때 하는 이 다양한 이런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투표칩으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아이콘으로 투표칩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이게 프리미엄 기능이다. 그리고 제가 할 일 지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들었을 때, 자, 보시면은 제가 체크박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체크박스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체크, 할 일, 일 지정 하니까 왼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누르면 요게 떠요. 할 일 담당자를 좀 지정해 볼게요. 솔터초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데모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로 할당을 했죠. 그러면 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이 지정이 됐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이 지정됐고 지금 이 사람한테 할 일을 이렇게 눌러보면 보이시나요, 선생님? 뭐 이 사람이 직접 기재한 게 아닙니다. 문서에서 할 일을 특정인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주면 이 사람의 할 일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킹이 됩니다. 선생님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할 일 추가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서 안에서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배당할 수 있고 그 특정인의 업무 배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할 일에 자동으로 추가가 돼서 확인이 가능한다. 그리고 이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그 핸드폰에 위젯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장처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이 추가를 문서로 바로바로 배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바로바로 이 사람이 확인을 해서 그리고 자기 바로바로 오늘 부장님이 이런 업무를 나한테 지정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되게 소름 끼치기 싫겠죠. 소름 끼치기 싫겠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아시겠죠? 어디에서? 구글 문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것들 보이시나요? 선생님, 제가 이거는 지금 자,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눌러서 선생님 이거 스탑워치를 올린 겁니다. 선생님 스탑워치 보이시죠? 그래서 스탑워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스탑워치가 생겨요. 돌려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타이머예요. 이렇게 해서 타이머. 그리고 타이머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크게 어떻게 바꾸냐고요? 글자랑 똑같이 인식해요. 여기서 보시면 글자로 똑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얘를 자 이렇게 글자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면 엄청 큰 걸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작업할 때 스탑워치라든지 타이머를 선생님 원하는 사이즈로 얹어가지고 구글 문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였죠, 선생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골뱅이 표시를 눌렀을 때 지금 자리 표시자가 아니라 눌렀을 때 투표칩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칩을 원하는 걸로 누르실 수 있다. 맞춤 투표칩 하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요건 크게 어떻게 바꾸냐?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얘는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요거를 키워주면 엄청 큰 투표 표시자를 만들 수가 있고 항목을 선생님들한테 공유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요, 선생님 공유를 클래스룸에 들어오신 분들을 우선 비워냈는데요. 제가 요거를 편집자 권한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실습하실 분들은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눌러보실 수도 있고 이 밑에다 추가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와서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스마트 칩을 활용하셔서 업무를 환경을 하시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방금 전에 보시는 이 기능은 구글의 스마트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스마트 기능 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문서에서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렇게 그 오른쪽에 구글 미트를 띄워놓고 문서를 같이 보면서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구글 밑으로 따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런 스탑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프리미엄 도구에서 지금 공유가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끔 더욱 유연한 대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스마트 캔버스 도구이고 그중에서도 구글 문서랑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요런 스마트 칩이 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스마트 칩이고 그리고 프리미엄 기능에서 특별히 이렇게 스탑워치, 타이머, 그리고 투표칩, 변수가 있고 특히 할 일, 작업을 할 일 할당을 하면 특정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정하고 그 특정인이 할 일을 배당받으면 자기의 그 할 일에 자동으로 뜬다. 뜨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구글 에듀케이션 플러스 버전의 프리미엄 기능 중에서 원본성 플러스 그러니까 프리미엄 원본성 보고서와 그리고 프리미엄 문서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들으셨고 저희 이제 김정주 코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